자, 볼게요. 여러분, 이 3학년 거의 1학기 과정에 처음 나가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요, 4개 단원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실수와 그 연산이라는 겁니다. 실수는 영어로 미스테이크. 자, 이런 소리 할 줄 알았죠? 내가 그 예비 중등 데리고서 지금 선행할 때, 걔네가 여기 배우거든요, 지금? 근데 걔네한테 그런 얘기예요. 실수가 그 미스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예요? 막 그러는 건데, 똑같아요, 정신 연령이. 여기서 실수는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리얼 넘버를 얘기합니다. 그럼 페이크 넘버도 있어요. 허수. 네. 허수 있어요. 알아. 허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라는 거는 실제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실제 존재하는 값을 표현하는 수를 실수라고 합니다. 허수는 약간 이론상의 수입니다. 허수라는 건 사실은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이게 원래 그 원어가 그거든요. 이미지너리가 뭐예요? 상상이라는 뜻이잖아요. 허상의. 그래서 이 허수는 크기를 나타내는 수가 아니라 어떤 뭔가 더 고차원적인 뭔가 뭐랄까.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 수예요. 그래서 수체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사실, 예비 중등 아이들한테 처음 나갈 때 이제 보통 수체계 가르치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하고는 안 해봤을 테니까 했나 모르겠다. 안 했을걸? 한번 정리해 줄게요. 오이. 적으란 얘기죠. 저희 제 노트에 들어가기 딱. 자, 처음부터 한번 쑥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 똑바로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주한이 여기 앉아. 여기 끝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러지 말고. 자세가 너무 거만해, 거기 앉아. 옮겨 앉아. 한 칸 옆으로 와. 수학 시험 10번도 틀린 게 있어. 자, 한 칸 옆으로 와. 여러분 숫자를 도대체 빨리 안 옮겨. 숫자가 왜 필요할까요? 진짜요? 왜 필요할까, 숫자가? 말했잖아요. 숫자라는 거는 크기나 어떤 무게 크기 같은 어떤 값을 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맞잖아요. 측정할 수 있는 기본 그 요소가 수라는 겁니다. 수가 없으면 표현도 못하고 재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끼리 또 뭘 하는데도 우리가 쓰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연산할 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칙 연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뭔가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라는 게 맨 처음에 뭐가 개발됐죠? 뭐가 맨 처음 발견됐죠? 인류 역사 더불어서? 맨 처음에 원시시대 때는 뭐 숫자라는 게 없었겠지만,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 무슨 아마 좀 그나마 쓰기 시작할 때가 돌에다가 막 이렇게 새겨가지고 나무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세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초창기 원시시대 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 기호가 몇 개냐면 2개밖에 없어요. 세로랑 작대기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연산 자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이때는 그냥 세는 거니까 덧셈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인류가 역사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뭔가 사회가 발달되면서 숫자라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제대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자연수입니다. 영어로 내추럴 넘버죠. 자연수. 왜 자연수냐면 그냥 저렇게 원시적으로 세긴 것부터 출발해서 손가락으로 막 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전 세계별로 각 지역마다 자기 고유의 나름대로의 표기법이 시작됐는데 그게 보통 손가락 갖고 십진법 같은 걸로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기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를테면 로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호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한자에서는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아랍에서는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겠죠. 됐나요? 네, 다른 기호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 종족이 역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유실이 돼가지고 없어진 것들이 많겠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저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수라는 게 맨 처음 등장을 합니다만, 그런데 자연수 한참 문제 없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생깁니다. 내가 먹고 싶은 내 식구가 먹거나 내가 먹을 때만 하나 둘씩 필요하니까 잡아서 먹고 했다가 없으면 그냥 굶어서
있다가 그냥 뒤지고 하는 게 됐는데, 근데 사회가 이제 부족이 커지다 보니까 내가 많이 잡았어. 그럼 옛날에 냉장고도 없고 저장도 못하니까 이거 갖다가 내가 가만히 있어봤자 배 터지게 처먹어도 뭐 못 먹을 게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버릴까요? 그럼 뒀다가 썩힐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나한테 충분한 걸 갖다가 나한테 없는 것과 교환하기 시작한 거죠. 거래가 시작됩니다. 거래가 되니까 어떤 개념이 필요했냐면은 빌려준 것, 빌려온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뒤에 돼지가 2마리가 있어. 근데 내가 내 걸 잡은 것도 2마리고 옆집에서 빌려온 것도 2마리면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없으면 다 내 거야? 있어야 돼요. 그럼 내 것도 2마리 내 거, 내 것도 2마리 내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칼부림 나겠죠? 옛날에 뭐 돌도끼 들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구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등장했을까요? 또 더하기. 음수라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출발됩니다. 저 네거티브라는 기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거티브. 내게 아니라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알겠어요? 물론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의미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만 반대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거가 아닌 반대. 이게 남의 거. 음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빌려왔어. 빌려왔는데 2마리 한 번에 못 갚지만 다음 주에 1마리 더 잡아가지고 갚았고 또 그 다음 주에 1마리 잡아서 갚았어. 근데 이자가 있으니까 좀 더 큰 걸로 갚아줬어. 자, 그러면 이제 다 떨어냈죠? 떨어냈으면 다 갚았다는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호를 또 개발해냅니다. 뭐죠? 0이라는 겁니다. 0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혁명적인 개발, 발견입니다. 더 이상 이제 없다라는 완벽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0 해가지고 사인받으면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동안 문제 썼는데 여기까지는 좀 잘 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더 발달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거래되는 게 돼지 1마리, 소 1마리 같은 1마리씩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사회가 발달하면서 보니까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럼 꼭 1마리 갖고 와서 다 해야 돼요? 조금만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이 상태만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빌려오면 1마리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런데 불학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제 뭐가 생기냐면 직업이 생깁니다. 직업이 생기면서 부처. 백정이 생기겠죠? 도살자. 정육점집 주인.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면은 그 사람은 맨날 하다 못하면 이 사람도 고기 조금, 이 사람도 고기 조금이니까 1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얘한테 필요한 걸 부분별로 팔 수 있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분을 나타내는 게 이제 거래가 시작되게 됩니다.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개발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분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분수인데 이 분수 말고도 또 부분을 나타내는 거를 다른 쪽에서는 또 개발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소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숫자 체계에서 얘랑 뭔가 다시 교통전환할 필요가 생깁니다. 부분수도 생기고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딱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이름을 바꿔보자. 여기는 딱 떨어지는 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딱딱딱딱 정맞게 떨어지는 거 알겠어요? 물론 영어로는 인티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수, 영음수라는 것도 이름을 바꿔야겠죠? 자연수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양의 정수. 0은 그냥 0이고요. 음수는요? 음의 정수라고 좀 더 한정을 둡니다. 왜?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얘만 독점적으로 붙는 게 아니라 얘도 마이너스를 붙여도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조각도 있을 테니까. 빌려온 조각. 맞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이너스는 얘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음의 정수를 일단 한정을 짓습니다. 정수 안에 들어가는 놈으로. 양수와 0과 음의 정수 합해서 정수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을 나타내고 들어가는데 분수를 나타내고 보니까 정수 아닌 분수가 정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양의중수 같은 경우는 1분의 2, 뭐 4분의 8, 뭐 3분의 1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0은요? 0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0분의 그런 수 없어요. 합이 0을 분수로 표현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분모가 0.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아요. 분자가 0이고 2분의 0, 3분의 0, 4분의 0 이런 것들은 이 분수값은 다 0입니다. 왜 그럴까요? 없으니까. 분수라는 건 위에 걸 아래로 나누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3분의 1이라는 걸 생각합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1을 3으로 나누는 1을 세 토막 낸 것 크기란 뜻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1이란 하나를 갖다가 세 토막 낸 것 중에 한 크기가 오, 세 토막 낸 것 중에 한 크기가 3분의 1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맞죠? 자, 그런데 그 말 무슨 말이냐? 하나를 세 토막 내라 뜻 아닙니까? 그래서 1 나누기 3이잖아, 이거 나타내면. 분수, 저 식으로 나타내면. 근데 만약에 너 3분의 0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없는 걸 세토막내요. 그럼 없는 걸 세 토막 내면 뭐가 생기냐? 아니요. 뭐예요? 0 허공에다 칼질하면 뭐가 생깁니까? 아닐걸요? 0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0 나누기 3이야. 0을 세 토막으로 나눠봐라. 뭐가 있나? 없잖아. 그래서 분자가 0인 분수는 무조건 0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렇다면 분모가 0인 건 왜 안 되느냐? 생각해 봅시다. 너 만약에 2분의 1이라면 하나를 두 토막 내는 거죠. 1분의 1은요. 하나를 한 토막 내는 거니까 칼질 안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0 토막 낸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저 개념이 성립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건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0으로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되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분모가 0인 분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0분의 0은 그럼 뭐가 될까요? 이건 약간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얘가 x라고 한다면 0 곱하기 x가 0이란 뜻이잖아요. 이항을 한다면. 네. 사실 이것도 논리적으로 좀 이상합니다만 굳이 말을 한다면 재미삼아 들으세요. 그럼 이걸 만족한 x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특정한 값일까요? 아니면 개나 소나 다 될까요?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건 뭐야? 아무 값도 다 됩니다. 근데 저게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는 무슨 값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안 배우셨죠? 원래는 1학년이나 2학년 때 보통 배우게 됩니다만 강남에서는. 자, 아무튼 요게 0입니다. 자, 음수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낸다면 음의 정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이너스 뭐 3분의 마이너스 6도 될 것이고 또 마이너스 4분의 12도 될 것이고 또 마이너스 5분의 25도 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보니까 음수라는 마이너스는 위의 의미는 뭘까? 얘 같은 경우는 빚 6만 원을 3토막 낸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세 토막 낸 거. 그럼 빚 2만 원 돼야 안 돼요. 자, 이건 뭐예요? 12만 원을 반대로 4분의 1 토막 내는 거죠. 네. 그럼 빚 3만 원의 뜻 아닌가요? 내 재산 12만 원을 그것의 반대 개념의 4분의 1 토막이다 뜻이잖아요. 그럼 재산이 아니고 빚진 거 4분의 1 토막이라는 얘기잖아요. 빚 3만 원.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25만 원을 5토막 낸 5만 원인데 반대 개념이니까 그냥 빚 5만 원.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위의 의미 해석은 약간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얘기예요. 다 빚이에요, 빚. 알겠죠? 아까 마이너스는 빚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네거티브. 자, 그래서 이렇게 정수도 따져보니까 부분을 나타내는 이 당시 최근에 개발된 수들이 얘까지 다 이미 포함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막강한 수가 됐겠죠. 됐습니까? 최신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분수라고 배웠지만 얘는 좀 무식한 표현이에요. 분수라고 안 하고 정확한 표현은 유리수라고 합니다. 왜 유리수라고 할까요? 저게 다 돼요? 뭐가 다 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이 유리수의 유리는 뭘까요? 글래스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혹시 아시나요? 있는 이 유리라는 건 뭐냐면 분리가 된다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rational number라고 합니다. rate가 뭡니까? 몰라요. 비죠, 비. 비율, 비. ratio도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ational이라는 거는 이성적이란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분리가 되는 비율을 알 수 있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유리수라는 거는 분모 분자로 분리할 수 있는 수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리수를 나타내는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P분의 Q 형태가 되고 P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아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PQ는 정수가 됩니다. 정수. 알겠어요? 정수분의 정수 형태가 되는 게 유리수입니다. 단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이게 유리수입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것. 자, 그러면 분수는 꼭 정수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유리수는 정수만 될까요? 아니죠. 얘는 그것보다도 막강해서 개발된 거죠. 부분을 나타내는 수인데 정수도 표현할 수 있다는 확장성이 있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애초에 만들게 된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그 부분을 나타내는 값은 정수가 아닌 것들도 있겠죠. 정수 아닌 수를 뭐라고 하죠? 아니죠. 분수는 정수가 될 수도 있어요. 2분의 6 같은 것처럼. 여기에 이 수는 뭐냐면 정수가 이름은 단수네요. 아닌 유리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맞잖아요. 유리수인데 정수 빼면 정수 아닌 유리수겠죠. 뭐. 딴 거는 이름 지어놓고 저건 대충 지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만들었어. 자, 됐어요?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잠깐 내려가서 보면 부분을 나타내는 데는 분명히 정수 아닌 유리수도 있겠지만 소수도 있다고 했어,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소수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리수를 개발한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쪽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는 소수라는 것도 개발이 됐습니다. 데시멀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배웠던 소인수분의 소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프라임 넘버고요. 1밖에는 공통 약수가 없는 게 소수고, 그 다음에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갖는 게 소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소수라는 건 0.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1보다 작은 꼬리가 있는 거. 자, 소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죠? 맞습니다.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유한소수는 점 이하 자리에 끝이 유한하게 있는 게 유한소수고, 무한소수는 끝없이 가는 게 무한소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한소수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여러분이 질문했던 순환소수가 있죠? 순환소수는 끝이 안 납니다만 규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게 뭐 900이나 9999나 이런 식으로 분모분의 분자 바꾸는 거 아시겠죠? 자, 순환소수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 이 순환소수 말고 순환도 안 하면서 끝도 안 나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비순환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순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2호선 타봤어요? 지하철 2호선 노선들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호선을 순환선이라고 합니다. 순환이 뭐예요? 서큘레이팅 한다 이거죠. 또는 리커링 한다 뜻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원같이 계속 돌아간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순환소수는 말 그대로 계속 그 순환마디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순환소수고, 비순환소수는 순환하진 않는데 끝도 안 나는 굉장히 지랄 같은 소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지랄 같은 소수잖아요. 얘는 문제가 뭐냐? 끝도 안 나고 규칙성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예측을 못합니다. 규명을 못해요. 맞잖아. 소수 만약에 뭐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뭐든 끝이 나면은 뭔지 끝나니까 규명이 되잖아. 교지각기 길긴 해도. 그래, 안 그래? 하지만 얘는 반복도 안 되고 끝도 안 납니다. 그럼 뭔지 모르는데 뭘 나타낼 거야? 끝이 뭘로 끝나는지 모른다니까? 끝이 안 나요. 됐어요? 대표적인 게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도형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원주율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끝을 몰라요. 슈퍼컴퓨터 동원해서 구해도 못 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없는 수냐? 아니에요. 존재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는 뭐 루트 2, 루트 3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 피타고라스 하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나요? 네? 이를테면 루트 2라는 건 뭐냐면 1.14. 2차원 평면에서 넓이가 2가 나오는데 그럼 넓이가 2가 나오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차원 선의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그럼 이걸 연락에 구해봤더니만 1.414, 213 하면서 인생을 갈아 넣어도 끝이 안 납니다. 슈퍼컴퓨터로 파이도 지금도 끝이 안 나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풀겠다고 그렇게 도전해봤자 평생을 갈아 넣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분명히 뭔가 존재할 것 같은데 넓이가 2짜리 한 변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만으로는 뭔지도 모르겠고 끝도 안 나니까 표현도 못 하겠어요. 됐어요? 이런 게 비순환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표현 못 하긴 하는데 나타내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루트라는 근호, 레디컬 사인을 써가지고 나타냅니다. 2를 제곱의 반쪽알이 낸 뜻이라는 뜻입니다. 제곱근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비순환 소수하고 순환 소수 두 개가 무한 소수를 구성하는데 여기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순환 소수만큼은 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지 아예 감이 안 섭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만큼은 유리수로 못 나타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유한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소수 뭐 100만짜리를 하더라도 그 뭐 100만 분의 얼마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뭐 세 자리면 1000분의 얼마 될 거 아닙니까? 네 자리면 만분의 얼마. 그렇잖아요. 분모만 그렇게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분자는 그 숫자만 쭉 적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길든 짧든 간에. 유한소수는 분명히 이 정수아닌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순환소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로 지금까지 바꾼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2학년 때? 바꿀 수 있잖아요. 순환소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첫째 자리 소수부터 순환마디에 들어가는 소수가 있었고요. 맞습니까? 그럼 분모가 9999 이렇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은 퓨어하다 뜻입니다. 순수하다. 알겠어요? 잡것이 없어요. 소수 자리 첫째부터 곧장 순환마디로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잡순환은 아니고 혼순환 소수라고 합니다. 잡수하는 거예요. 잡순환은 좀 없어 보이잖아, 표현이. 잡수. 혼탁한 순환 소수. 알겠어요?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됐어요? 혼순환 소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환하지 않는 부분은 공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뭐 900분의 얼마, 9000분의 얼마, 990분 얼마 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자, 근데 어떻든 간에 이건 분명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분수로 다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여기 바로 정수한 유리수에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래서 소수로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에 유한소수랑 무한 중에 순환소수는 바로 이 정수한인 유리수랑 매칭이 돼서 유리수에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디까지 배웠냐면은 대충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여기까지만. 중2에는 얘까지 건드려서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제일 첫 단원 내용이 유리수와 순환소수입니다. 그래서 순환소수까지 배움으로써 유리수가 완성이 된 게 2학년 때 하신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처음 나가는 게 바로 요 수 중에서 나머지 이 새끼. 비순환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얘는 분명히 끝은 안 나고 뭔지도 모르겠는데 분명히 자연계에 존재는 해요. 짜증나게. 그래서 얘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합니다. 유리수만으로 모든 수를 다 나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 한계를 되게 대단한 발견이었죠. 이걸 발견하려니까 1차원 선에서는 못 발견했어요. 2차원 면으로 처를 늘리고 나서부터야 넓이가 2인데 분명히 한 면 길이가 뭘까? 이런 식으로 이 구멍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비순환 무한소수,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딱 이름을 지어줬으면 했습니다. 유리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뭐라고 할까요? 얘는 분모 분자로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타낼 수 없죠.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 무리가 아니고 분리가 없는 수. 이건 영어로 irrational number라고 합니다. rational은 나눌 수 있는 수고 가능한.
이거는 그것의 부정, 할 수 없는 IR 써서 irrational, 부정형이죠. 그래서 irrational number라고 합니다. irregular 마찬가지의 그런 불규칙 그 어미가 됩니다. 규칙어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접두어가 되겠죠. 접두사. 자, 유리수와 무리수 이렇게 두 가지가 분명히 대등한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무리수 역시가. 크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뭔지는 분수나 뭐를 못 나타냅니다. 소수로도 끝도 못 내고 유리수로도 못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갖고 있던 이 당시 현재 갖고 있던 수체계가 불완전한 한계가 있다는 걸 최초로 밝혀지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죠. 그래서 이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실수라고 합니다. 왜? 아까 실수가 뭐라고 그랬죠? 실수로 만들어서 실제 크기를 나타내는 안 보였어요? 뒤에 있는 카메라. 아, 괜찮아요? 이거 녹화 안 돼요? 아. 자, 실제 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수가 리얼 넘버 실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리얼 넘버입니다. 얘는 리얼 넘버. 왜냐면 리얼 밸류를 갖다가 다 표현하는 수기 때문에 리얼 넘버예요. 근데 이 유리수, 무리수들이 얘도 크기가 뭔지는 모를 뿐이지만 분명히 크기는 갖고 있는 수 아닙니까? 넓이가 2면 분명히 뭔가 한 변 길이가 있긴 할 거 아니야. 없는 걸 뻥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넓이가 3인 거에 한 변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원주율이라고 원을 뚝 잘라가지고 쫙 펼치면 그 원주 길이가 이 원 상태의 지름의 몇 배인지 분명히 배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모른다는 거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숫자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만들었지. 없으니까 그 크기는 분명히 뭔가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무리수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드디어 모든 크기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실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실수가 되면 지구상, 우주상의 모든 크기를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이상의 크기를 더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걸 배웁니다. 바로 무리수. 2학년 때까지는 순환소수 배워가지고 유리수가 완성이 되고 1학년 때는 바로 요 부분 빼고 소수 빼고 여기까지만 배우게 되는 게 1학년 때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수책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 올리면서 적을까요? 적으라. 당연하죠. 네. 적어. 근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 넣는 것은 허수라고 합니다. 예? 허수는 지금 안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허수는 크기를 나타낼 수 없는 수입니다. 허수는 대수 비교를 못 합니다. 1은 뭐가 있었는데 1 단위수, 2 뭐 합성수, 뭐 소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요? 그거는 정수 유리수에서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처음에 배울 때 소인수 분해하면서 쌤 루트 1이 뭐예요? 1이에요. 넓이가 1인 거 한 변 길이가 얼마게? 1이요. 그러니까 1이야. 네. 정리하세요. 이 예까지 다 적으세요. 많다. 뭘 많아야지. 참고로 이거는 지금 계통 배우는 예비 중등 애들은 여러 번 써가지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외울만한데. 내가 이것도 못 외울 거. 수책에는 내가 쪽지 시험을 몇 번 볼 겁니다. 그래서 실수까지가 중학교 단계에서 배우는 수의 최고이고요. 기왕 하는 김에 추가로 이것도 좀 더 적어줄까? 네. 그래. 실수 말고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맞아요. 허수도 있어요. 허수. 실수는 이 리얼 넘버의 약자를 써가지고 실수의 이니셜은 R로 씁니다. 리얼. 오. 허수는 언리얼. 이미지너리 넘버의 이니셜로 I라고 나타냅니다. 이미지너리. 상상의 수. 됐어요? 그래서 이 실수와 허수를 합치면 현대수에서의 수의 끝이 나옵니다. 복소수라고 합니다. 저건도 뭐예요? 복소수의 영어식 표현은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컴플렉스가 뭐죠?
복잡한이라는 뜻이죠. 컴플렉스, 복잡한. 근데 왜 이름이 한국어로 복수예요? 네? 왜 복수? 복소수는 왜냐면 요소가 더블로 있는 숫자다 뜻이라서 그 복소수엔 실수 파트도 있고 허수 파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셀카 없는 복소수의 표현법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A 플러스 BI로 나타냅니다. 얘가 실수 파트, 얘가 허수 파트입니다. 그래서 복소수라고 나타내고 저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완성을 합니다. 물론 일부만 배웁니다. 당연히 일부만 배워요. 저 복소수라는 것은 저 자체는 사실 약간 4차원 정도 들어갈 때 차원이 높아지면 필요한 거라서 되게 재밌는 수예요. 소수는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여기 실수 아무거나 들어가고 복소수가 드러나면 이거는 정말 그 실제 크기를 나타내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수지만 고차식을 다루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x 값이 허수가 나왔다가 x를 막 한 4제곱하면 실수가 나왔다가 갑자기 또 실수에서 사라져서 허수가 됐다가 또 몇 제곱하면 다시 실수가 됐다가 이렇게 빼끔 튀어났다가 들어갔다가 튀어났다 들어갔다 미친 짓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수의 책에 있어요. 근데 실수만 하게 되면 그 규칙성이 언제쯤 다시 볼록 튀어나와서 실수가 될지를 못 예측하는데 복소수까지 확장하면은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소수까지를 개발하면은 이제 고차원식에 대해서도 다 모든 값을 갖다가 다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머리가 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제가 하나 만들게요. 넌 머리가 미친 거고요. 소수까지 다 적어요? 네. 뭐 어차피 이제 중3 되는데 뭐 그냥 고등학교까지 하면 되죠. 소수까지 적을 것 같아요. 잘 만들어 보세요. 복수수가 뭐라고 적당히 실수 파트 더하기 허수 파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복소수라고 합니다. 여기가 실수 파트, 여기가 허수 파트. 그래서 i가 붙어 있잖아요. 허수는 허수 파트. 허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입니다. 실수의 특징은 제곱하면 0 이상인데 허수는 0보다 작은 그래서 허상의 수입니다. 그러면 뭔지를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근데 걔를 또 몇 제곱하면 다시 또 실수가 돼요. 그래서 제곱을 거듭할수록 사라졌다가 실수로 들어왔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놈이에요. 그래서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예 실수가 안 되면 버려도 되는데 몇 제곱 하다 보면 실수가 또 돼요. 그 나중에 저걸 잡아내기 위해 복소 평면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드무합을 한 사람이 뭐 드무합으로 정리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고등과정에서 빠졌어요. 대학 가서 배우세요. 이과 할 거면. 와 해야겠죠? 이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걸? 문과가 더 머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 거라고. 너 한글이 딸리는구나. 이과 가야겠다. 아니 그렇죠. 실수, 허수, 그다음에 정수와 순환 중에 정수한 유리수. 여기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여기는 소수가 들어가는데 유한과 무한소수 중에 순환과 비순환이 무한소수에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순환소수까지만이 유리수야. 얘는 무리수야. 자, 지금 먼저 쓴 사람은 머리에 지금 넣으시는 게 좋을걸요. 다다음 시간쯤 숙제 좀 보죠, 뭐. 요 예시도 다 적으세요. 됐나요?
그래서 말했지만 이미 이 숫자, 스타트 라인에 끊는 숫자부터가 2차원과 1차원을 넘나들면서 생성된 그 의미가 필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이 이후부터 나갈 게 주구장창 2차원을 다룰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하죠. 차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구조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 됐어요? 이제 끝내줘요. 저희 8시 반. 내 맘이에요. 자, 아예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됐어요? 싶으면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싶으면 가야죠. 이것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뻣뻣해졌지? 좀 컨텐츠가 아니라. 너무 뻣뻣하면 좀 주업해야 되나 이거? 자, 아무튼 간에. 어차피 사람도.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했다면은 바로 여기 나온 거죠. 제곱근이라는 것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제 그 무리수라는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아까 그때 내가 사실 대충 얘기했어. 넓이가 2야. 정사각형이야. 얘가 1차원인데 2차원으로 한번 높이를 추 만들었어. 그럼 넓이가 2면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래서 루트라는 게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근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할게. 지금 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넓이가 A라고 할게. 됐어요? 근데 이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할게. 그럼 얘는 2차원 값이고 얘는 그것의 1차원 값이란 말이야. 1차원 뿌리값.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때 이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면 x를 2번 곱하니까 길이 곱하기 길이를 하니까 2차원 값 a가 돼야 안 돼. 즉 1차원 곱하기 1차원을 하니까 2차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이럴 때 이 x란 녀석은 우리가 뭘로 나타내냐면 이렇게, 자, a가 물론 뭐 4 같은 거라서 그냥 2 이렇게 쪼갤 수 있지만 안 되는 경우라면 무슨 기호 쓰라 그랬죠? 찢어버린 기호 쓰라고 했어, 안 했어? 됐나요? 오케이? 요거 제곱하면 a가 된다 이 뜻이잖아요. a의 반쪽. 즉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2개 곱해가지고 2개를 곱해서 어떤 값을 만드는 거는 플러스 값도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값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요 찢어버린 기호라는 건 크기를 애매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는 그것과 관계없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어떤 크기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플러스도 2번 곱하고 마이너스도 2번 곱해도 역시 플러스가 되나요? 안 되나요? 맞잖아. 니네 배웠잖아. 음수도 2번 곱해도 양수 되잖아. 양수도 2번 곱하면 양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값을 제곱해서 만들어낼 때는 플러스 찢어버린 a 값도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찢어버린 a 값도 가능하다는 거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맨 처음엔 이렇게 도형의 어떤 비주얼한 걸로부터 이 개념을 뽑아내긴 했지만 이론상으로 본다면 마이너스도 2번 곱해도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만약에 너 루트 3을 2번 곱하면 얼마가 나올까? 3이 나오겠지. 3의 반조각이니까. 맞나요? 넓이 3짜리의 1차원 뿌리값이 한 변이 루트 3이니까. 또는 1.73이 어쩌고 저쩌고인데 못 표현하니까. 그러면 이거 2번 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루트 3 2번 곱하면 뭐가 될까요? 그쵸? 이것도 마이너스라는 기호, 부호만 붙어있을 뿐이지 크기는 루트 3짜리 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를 2번 곱하니까 플러스 3이 될까요? 안 될까요? 따라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녀석을 2번 곱해서 a라는 값을 만들 때는 그 2차원 값의 뿌리가 되는 x값은 그냥 플러스 루트 a일 수도 있지만 플러스 a의 반조각이 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a의 반조각이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네, 됐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x 곱하기 x 했더니 만약에 4가 나왔어. 그럼 x는 플러스 2도 되지만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 없어? 근데 우리 이 2를 갖다가 4의 반쪽짜리 루트 4로 써도 돼요. 알겠어요? 또 얘도 마이너스 루트 4도 써도 됩니다. 이해되나요? 루트 4라는 건 4를 반으로 찢어버린 거거든요. 맞나요? 그게 2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풀마 두 가지 가능하거든요. 이해가 되나요? 누구시죠? 그래요? 더 하는데 왜 내 눈치 봐야 돼? 더 하는데. 자, 볼게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지금 얘네처럼 제곱해서 A가 됐다. 그러면 이 크기만 자체는 A의 반쪽을 해가 되지만 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봐주세요. 제곱을 해서 A를 만들 때 이거 방정식이야? 아니야? X의 2차 방정식이지. 그래, 안 그래? 그때 이때 이 X 값 자체를 갖다가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라고 쓸 때 이 값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되니 안 되니?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A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맞잖아. 제곱해서 A를 만드는 근이다. 됐어요? 이해되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9의 제곱근은 뭐가 있을까요? 3이랑 마이너스 3. 잘했어요. 5의 제곱근은요?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5 루트라고 안 합니다. 루트 5라고 합니다. 됐나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제곱근이 제곱수라면은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주한이한테 물어본 것처럼 제곱수가 아니라면 유리수로 못 표현하니까 루트라는 기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루트라는 기호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근호라고 합니다. 제곱근호의 줄임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곱근 기호, 제곱근 기호의 줄임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찢어버린 기호.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근이 뭔지 아십니까? 근 우리 방정식에서 근이 한자로 뭐였어요? 당근. 꺼져. 뿌리 근자입니다. 네. 아니 당근. 뿌리란 뜻이에요. 뿌리. 알겠어요? 뿌리. 뿌리가 영어로 뭡니까? 연근. 그게 영어냐 이 새끼야. 근데 근이 네? 근이 맞잖아. 맞아요. 뿌리가 루트잖아요. 이런 무식한 놈들. 아, 저 루트예요? 네. 근데 라틴어에서 사실상 그러면 이걸 근호라고 할 때 그럼 루트 호다 이게 아니에요. 이때 이 기호는 라틴어에서 뿌리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라딕스라고 합니다. 라딕스. 그래서 라딕스에 대해서 그 변형형인 레디칼이라고 합니다. 레디칼. 라디칼. 그래서 이 근호는 영어로는 레디칼 사인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근데 왜 뿌리 근호라고 썼을까요? 제곱배 근, 즉 2차원 값을 만들어내는 1차원 뿌리 값이라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맞잖아요. 넓이가 A가 되면 그건 2차원이란 말이야. 그럼 그것의 1차원 뿌리 값, 한 차원 낮은 원래 값이 얼마냐라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이건 내가 주로 설명하는 방식인데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영어로도 이 제곱근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얘기했겠죠. 루트. 스퀘어 루트라고 합니다. 그럼 뭐요? 스퀘어가 뭐예요? 스퀘어. 정사. 맞아요. 오. 정사각형 넓이의 뿌리값이 뭐냐 묻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그래서 2차원 값의 뿌리값이 얼마냐가 루트의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3학년 거 나갈 때의 핵심은 2차원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차원을 다뤄야 되면 2차원 크기를 1차원과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막힘이 없어야지만 쓸 거 아니에요.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서 피타고라스가 바로 뭐예요? 2차원 평면에 대한 1차원 길이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무리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루트라는 게 필요했는데 여러분이 그때 푼 문제에는 루트를 쓸 수는 없으니까 좀 야식구리하게 풀었었죠. 기억하시나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네? 뭐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아, 그거요? 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막 이렇게 하고, 놀려서 뭐 다 이렇게 올리고 또 하고 막 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쌤, 저 싫어요. 아무튼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1차원 길이만이 아니고 2차원으로 올라가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숫자가 빵꾸가 없으려면은 다 나타내려면은 바로 이 무리수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내가 그냥 소개용으로만 이 정도만 했던 거고요. 배우는 거는 다시 한번 리누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할 건데 이게 언뜻 사실 내용상으로는 이미 한번 다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나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이거 미리 좀 풀어와도 뭐라고는 안 할게요. 물론 내가 프린트를 주긴 줬지만 여러분의 넘치는 학구일로 인해서 더 풀어보겠어야 한다면은 말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제안은 머리만 넣지 학교를 안 넣죠. 내가 언젠가 저 머리 밀어버려야지 저거. 어떡해요? 뭐 어렵잖아요. 나 전자바리깡 있어요. 키면 어떡할 거예요? 아, 왜 튀어? 이래가지고 제가 왔어? 하하. 오늘 숙제 했니? 안 했니? 안 했구나. 자, 이러면 되겠죠? 자, 아무튼 간에 그런 일이 안 발생하게 꼭 해와라. 알겠지? 자, 수고했고요.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얘기한 것처럼 프린트 주어졌습니다.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따고하고 시간 남은 여러분, 이번 주는 시험이 다 끝나는 그런 주기도 하니까 여러분이 토요일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세요.